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1950년대 한 가문 안에서 벌어졌던 아주 치열한 계보 논쟁 기록인데요. 당시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한 분인 진식 선생이 직접 쓴 수사공파 대동보 누락 전말기입니다. 네,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수사공파라는 남씨 가문의 한 분파가 있잖아요. 네, 수사공파. 이분들이 왜 1957년에 만들던 아주 큰 족보, 그러니까 대동보 편찬에서 빠지게 됐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가문의 뿌리, 혈통 증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그게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 같아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전에 대동보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냥 한 집안 족보가 아니고요.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문의 갈래들, 그러니까 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아주 큰 규모의 통합족보입니다. 통합족보군요. 네, 당시에는 가문의 정통성, 또 그 역사를 공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였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였죠. 정말 중요했겠네요. 그쵸. 이야기는 195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양, 의령, 고성, 이 지역의 세 남씨 가문이 이 대동보를 같이 만들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주공파 후손이라고 밝힌 광호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아, 이분이 등장하는군요. 네. 이분이 이계가첩이라는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전해 내려온 기록물 같은 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이죠? 자신들의 직계 조상이 기존에 알려진 대광공파의 지탁이란 분이 아니라 저기 안동파의 성도라는 분이다. 이렇게요. 계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아, 기존의 통설을 뒤집는 주장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계가첩이라는 거, 이게 공식 족보랑은 좀 성격이 다른 사적인 문서인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거죠. 그렇죠. 기록을 남기신 진식 선생은 처음부터 이 주장에 대해선 좀 회의적이셨어요? 처음부터요? 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가문의 공식 계보를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적인 문서 하나만 가지고 이걸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셨죠. 일리가 있네요. 특히 이 가첩에 대한 논쟁이나 비판이 이미 과거 족보주석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선대 어른들이 논의를 거쳐서 이미 정리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하세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었다. 그렇죠. 단순히 뭐 새로운 증거가 딱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광호라는 분은 족보 문제에 상대적으로 좀 어두웠던 수사공파 사람들, 특히 연지마을하고 순지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이 이계가첩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한 거죠. 아, 적극적으로 나섰군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요. 결국 일부 수사공파 사람들은 광호 주장을 받아들여서 조상 계보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 제주공파 쪽에다가 변경된 내용으로 족보 기록, 즉 단자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아, 결국 제출까지 했군요. 여기서 이제 수사공파 내부의 균열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지마을의 교성이라는 분은 뒤늦게라도 이게 잘못됐다 깨닫고 제출했던 단자를 다시 회수해요. 다행이네요. 근데 순지마을의 호섭이라는 분은 계속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마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된 것과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같은 가문 안에서도 정보 접근성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겠죠. 그렇군요. 결국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광호가 교성 씨하고 호석 씨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대동보 편찬 사무소, 대동보소로 갑니다. 네, 최종 담판을 하러 간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최종 담판이 벌어지는데 핵심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수사공파 시조인 삼기라는 분의 뿌리를 과연 어디에 연결해야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진직 선생이 다시 한번 자기 논리를 명확하게 펼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반천년이나 된 의심스러운 계보 기록을 놓고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그 진위를 증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선대 어른들이 이미 깊이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 내린 사항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아주 원칙적인 입장이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수사공파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안동파의 대표격인 한진이라는 분조차도 원칙적으로는 진직 선생 주장이 옳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네요. 그렇죠. 그러자 교성 씨가 여기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타협 아니요?
네. 기존 계보를 유지하자는 쪽, 형님파라고 하고 새로운 계보로 바꾸자는 쪽 아우파라고 해서 각자 원하는 대로 같은 대동보 안에 기록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상당히 실용적인 제안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죠? 이유가 뭔가요? 그게 바로 대동보 편찬의 근본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원칙이요? 네. 하나의 가문을 같은 족보판 안에서 서로 다른 두 명의 조상 아래에 기록할 수는 없다. 이 대원칙이 있었던 거죠. 혈통의 일관성, 이게 족보의 핵심이니까요. 아하, 일관성. 네. 게다가 이미 편찬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결국 이 원칙 문제가 타협을 가로막은 셈이죠.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 교성씨가 최종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대에서 이미 정해진 계보를 명확한 반증 없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네. 설령 이번 대동보에 우리 파가 누락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파의 족보를 따로 만들어서 기존의 계보를 지키고 후세에 나타날 현명한 자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아, 결국 누락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기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수사공파는 1957년에 발간된 대동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누락 전말기라는 기록은 이게 단순히 한 가문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오래된 문헌 하나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가문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혈통과 가문의 정통성이라는 게 개인과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자신들의 뿌리, 즉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선택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수사공파 대동보 누락 전말기, 족보라는 주제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거나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숨겨진 신념과 현실 사이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DNA 검사라던가 아니면 방대한 디지털 기록 같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가족의 역사나 개인의 정체성을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고 때로는 재정의하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달라졌죠. 만약에 이 수사공파 사례처럼 어떤 과학적인 진실이나 새로운 기록이 오랫동안 믿어온 전통이나 기존의 정체성과 충돌하게 된다면 현대의 우리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무엇이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